이탈리아 백인들이 한국어로 파이팅을 외치며 한국 아이돌 한 명을 보기 위해 거리를 가득 메운 이유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유럽 한복판에서 한국인 한 명이 등장했는데 도시 전체가 들썩이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한 관광객도 아니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의 성화봉송 주자로 나선 K-팝 아이돌 엔하이픈의 성운이라는 멤버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홍보, 이벤트 정도로 끝날 줄 알았던 현지인들은 완전히 예상을 뒤엎는 반응을 보게 됐죠. 성운이 밀라노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탈리아 소셜미디어는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할 것 없이 모든 플랫폼에서 성운 관련 게시물이 실시간 트렌딩을 장악했고, 현지 팬들은 물론이고 평소 케이팝에 관심 없던 일반인들까지 이 한국인 청년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2026년 2월 6일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이번 동계올림픽은 이탈리아로서는 엄청난 국가적 행사잖아요. 그런 무대의 성화봉송 주자로 한국인이 선정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파격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성화봉송 당일 현장 분위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밀라노 중심가를 가득 메운 인파 속에서 성운이 성화를 들고 달리기 시작하자 현지인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어요. 휴대전화를 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촬영을 시작했고, 성운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중세 유럽의 전설적인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성운의 뒤를 따라 군중이 이동하는 장면은 정말 초현실적이었어요. 백인들로 가득한 유럽거리 한복판에서 동양인 한 명이 완전한 주인공으로 서 있고, 모든 시선과 카메라가 그를 향하고 있는 광경은 1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장면이죠. 가장 소름 돋는 건 현지 팬들이 외치는 응원 구호였습니다. 이탈리아 여성들이 한국어로 파이팅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거든요. 파이팅이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만 쓰이는 독특한 응원 방식인데, 이게 지금 유럽 한복판에서 백인들의 입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시겠어요? 영어권에서는 파이팅이라는 표현을 응원의 의미로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통 You can do it이나 go for it 같은 표현을 쓰죠. 근데 이탈리아 현지인들이 한국식 응원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건 K-팝 문화가 단순히 음악만 수출한 게 아니라 언어적 표현과 문화적 뉘앙스까지 완전히 이식시켰다는 증거거든요. 성우는 경기장 내부의 대형 전광판에도 잡혔고 장내 아나운서가 공식적으로 그의 이름을 호명하며 소개했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성우는 여유롭게 귀에 손을 갖다 대며 환호를 더 크게 해달라는 제스처를 취했고, 이탈리아 관중들은 실제로 더 큰 함성으로 화답했어요. 이 장면을 본 한국 네티즌들은 완전히 흥분 모드로 돌입했죠. 보정 하나 없는 실물인데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각 같은 비주얼이라는 반응. 마치 내가 성공한 것처럼 자랑스럽고 행복하다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실제로 한 팬이 분석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보면 성운이 밀라노에 등장한 이후 언급량이 무려 60만 건을 돌파했고 도달률은 역대급 수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팬덤 내부의 자축이 아니라 실제 알고리즘 상으로도 검증된 폭발적인 반응이었던 거죠. 밀라노 시내 곳곳에서는 팬들이 성운의 노래를 틀어놓고 드라이브를 즐기는 모습도 목격됐고, 현지 카페와 레스토랑에서도 K-팝 음악이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오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원래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 곳이잖아요. 르네상스의 본고장이고 오페라와 클래식 음악의 성지이며 패션과 예술의 중심지로 군림해온 나라인데, 그런 곳에서 한국 대중문화가 이렇게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예요. 이 소식은 이탈리아를 넘어 전 세계 주요 언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해외 유명 뉴스 매체들은 앞다투어 엔하이픈 성운의 성화봉송 참여를 비중 있게 다뤘고, 특히 그가 과거 대한민국 국가대표 피겨 스케이팅 선수 출신이라는 사실을 집중 조명했어요. 이건 단순히 인기 있는 아이돌이 홍보 차원에서 참여한 게 아니라 실제로 동계 스포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선수 출신이 올림픽이라는 꿈의 무대로 돌아온 스토리라는 점에서 서사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외신 진행자들은 성운이 10년 가까이 프로 피겨 스케이터로 훈련받았고, 2016년과 2017년 아시안 오픈 피겨 스케이팅 트로피 주니어 부문에서 연속으로 은메달을 획득한 실력자였다는 사실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만약 성운이 선수 생활을 계속했다면
올림픽 무대에 국가대표로 서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평가했죠. 실제로 피겨 스케이팅은 동계 스포츠 중에서도 가장 경쟁이 치열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선수들만이 올림픽 출전권을 얻을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메달권에 진입하는 건 극소수죠. 성훈이 주니어 시절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냈다는 건 그가 세계적 수준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유명 패션 매거진인 보그에서도 성훈의 스토리를 대서특필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아이스 프린스라는 멋진 수식어를 붙이며 그의 과거와 현재를 깊이 있게 다뤘어요. 보그는 보통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 중심의 콘텐츠를 다루는 매체인데 올림픽 성화봉송 같은 스포츠 이벤트를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이건 성훈이라는 인물이 단순히 K-팝 아이돌의 범주를 넘어서 패션 아이콘이자 문화적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훈 본인도 이번 성화봉송에 대해 감회가 남다른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 선수 시절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며 땀 흘렸던 기억을 떠올리며 지금 이 순간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의 열정과 노고를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렇기에 그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성화를 들고 달렸다고 밝혔죠. 특히 선수 시절 꿈꿨던 올림픽 참여라는 목표를 이제는 가수라는 다른 정체성으로 이룰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는 진심 어린 말을 전했습니다. 이 발언은 정말 많은 걸 시사합니다. 성훈은 올림픽 무대를 선수로서 밟지는 못했지만 K-팝 아티스트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됐어요. 어쩌면 선수로 참가했다면 한국 국민 일부만이 알아봤을 텐데 지금은 전 세계 수억 명의 팬들이 그를 알아보고 환호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직업 전환이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의 위상 변화를 상징하는 서사예요.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이탈리아 올림픽위원회는 수많은 후보 중에서 하필 한국인 K-팝 아이돌을 성화봉송 주자로 선택했을까요? 성화봉송 주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해당 국가의 상징적인 인물, 올림픽 정신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유명인이 선정되죠. 이탈리아가 자국 출신도 아닌 한국인을 선택했다는 건 그만큼 K-팝과 한국 문화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소름 돋지 않나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유럽 사람들에게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 인식됐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나라, 삼성과 현대, 자동차 만드는 곳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 한식 등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자체가 프리미엄급으로 상승했어요. 이제 한국인이 등장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이고 환호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한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쿨하고 트렌디하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거든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사실 성훈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엔하이픈의 열성 팬도 많았지만 그냥 지나가던 현지인들도 엄청 많았죠. 근데 신기한 건 그들조차도 한국인이 등장하자 자연스럽게 분위기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환호하고 소셜미디어가 난리가 나고 도시 전체의 에너지가 바뀌는 걸 체감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단순히 특정 연예인의 인기를 넘어서는 현상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가진 소프트 파워가 작동한 거죠.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은 하버드대 교수인 조셉 나이가 처음 제시한 용어인데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가 아니라 문화, 가치, 정책 등을 통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매료시키는 힘을 말합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보유한 나라 중 하나예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뉴진스, 에스파 같은 K-팝 그룹들이 세계 차트를 휩쓸고 오징어 게임과 더 글로리 같은 넷플릭스 드라마가 글로벌 흥행을 터뜨리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고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에 오르는 이 모든 현상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증명하는 사례들이죠. 다시 밀라노로 돌아가 볼까요? 성훈이 성화를 들고 달리는 장면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섰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유럽 문명의 중심지 중 하나인 이탈리아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올림픽이라는 무대에서 한국인이 주인공으로 서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의미를 갖는 거죠.
게다가 성우는 단순히 인기만 많은 아이돌이 아니라 실제로 스포츠 분야에서 검증된 실력자였기 때문에 올림픽 성화봉송이라는 맥락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는 작년부터 대한민국 스포츠 및 올림픽위원회의 공식 홍보대사로 활동해왔고, 이번 성화봉송은 그런 역할의 연장선이었습니다. 한국올림픽위원회가 성훈을 홍보대사로 선정한 것도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었어요. 젊은 세대에게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국제적으로 한국 스포츠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K-팝 스타만큼 효과적인 인물이 없거든요. 실제로 성훈의 성화봉송 이후 한국 동계 스포츠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특히 피겨 스케이팅 관련 검색량이 폭증했고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도 크게 늘어났어요. 이건 성훈 개인의 인기가 전체 스포츠 생태계로 파급 효과를 일으킨 케이스죠. K-팝 팬들이 자연스럽게 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되고 스포츠 팬들이 K-팝에 눈을 돌리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탈리아 현지 반응의 질적 수준입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태도로 성훈을 대했는지가 핵심이에요. 현장에 있던 이탈리아인들은 성훈을 마치 자국의 영웅을 대하듯이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 차원의 구경이 아니라 진정한 존경과 애정의 표현이었어요. 그들은 성훈이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모습마저 보였죠. 유럽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자문화 중심주의가 강한 편입니다. 특히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들은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죠. 그런 그들이 아시아 문화, 그것도 한국 대중문화를 이렇게 열렬히 받아들인다는 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예요. 과거에는 서양 문화가 일방적으로 동양에 수출되는 구조였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팝 음악, 서양 패션이 전 세계를 지배했죠. 근데 지금은 그 흐름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전 세계 순위 1위를 차지하고 K-팝 그룹이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르고 한국 영화가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를 석권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쌓아온 노하우, 투자, 혁신의 결과예요. K-팝 산업만 봐도 그래요. 1990년대 후반 서태지와 아이들로 시작된 한국 대중음악의 혁신은 2000년대 보아 동방신기를 거쳐 2010년대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로 이어지면서 점점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연습생 시스템, 프로듀싱 능력, 퍼포먼스 완성도, 비주얼 관리, 소셜미디어 전략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 거죠. 엔하이픈은 그런 K-팝 시스템의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아이랜드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됐는데 이 과정 자체가 전 세계에 생중계됐고 수백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데뷔 전부터 이미 글로벌 팬덤을 확보한 거예요. 성훈은 그 중에서도 특히 비주얼과 퍼포먼스로 주목받는 멤버였고 과거 피겨 선수 출신이라는 독특한 배경 덕분에 더욱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죠. 밀라노 성화봉송은 성훈 개인에게도 물론 의미 있는 순간이었지만 더 큰 맥락에서 보면 K-팝이 스포츠라는 또 다른 영역과 본격적으로 융합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에요. 음악과 스포츠는 언뜻 다른 분야 같지만 사실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육체적 훈련과 정신적 집중이 필요하고 관중 앞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하며 국제적인 경쟁 구도 속에서 작동하죠. 성훈처럼 두 분야를 모두 경험한 인물은 그 교집합을 완벽하게 체현하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K-팝과 스포츠의 협업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요.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서 K-팝 그룹이 공식 공연을 하거나 홍보대사를 맡는 경우가 늘어났죠. 이건 스포츠 조직들이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K-팝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K-팝 그룹들도 스포츠와의 연계를 통해 더 넓은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어요. 성훈의 사례는 이런 융합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그는 단순히 유명인이 홍보 차원에서 참여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었어요. 관중들도 그걸 느꼈죠. 성훈이 성화를 들고 달릴 때 보여준 자세, 표정, 제스처 하나하나에서 그가 올림픽과 스포츠를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이탈리아 언론도 이 점을 높이 평가했어요.
한 이탈리아 스포츠 전문지는 성훈이 단순한 케이팝 스타가 아니라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이해하는 인물이라고 칭찬했고, 그의 과거 선수 경력과 현재 아티스트로서의 성공을 연결 지으며 감동적인 스토리라고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원래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페라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극적인 서사와 감정의 고조를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성훈의 이야기는 그런 이탈리아인들의 감성을 제대로 건드렸던 거죠. 현장 반응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성훈이 성화를 들고 달리는 동안 군중 속에서는 다양한 언어로 된 응원 구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영어, 이탈리아어는 물론이고 한국어 구호도 엄청 많았어요. 사랑해, 성훈아, 파이팅 같은 한국어 표현들이 백인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광경은 정말 초현실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몇 마디 단어를 외운 수준이 아니라 한국 팬 문화 자체를 체화한 거예요. K-팝 팬덤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독특한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직화되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팬들의 모습은 다른 장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죠. 이탈리아 팬들도 이런 한국식 팬 문화를 완벽하게 습득했고 성화봉송 현장에서 그걸 실천에 옮긴 겁니다. 한국어로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던 이탈리아 팬들도 많았어요. 성훈아 사랑해, 엔하이픈 최고 같은 문구들이 한글로 쓰여 있었죠. 이탈리아인들이 한글을 배워서 직접 플래카드를 만들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로 평가받지만 그래도 알파벳에 익숙한 서양인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시각적 체계거든요. 근데 그들이 기꺼이 한글을 배우고 사용한다는 건 한국 문화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존중이 있다는 증거예요. 소셜미디어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성훈 관련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딩 1위를 차지했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수십만 개의 게시물이 쏟아졌어요. 틱톡에서는 성훈의 성화봉송 영상이 수천만 뷰를 기록하며 바이럴됐죠. 이 모든 숫자가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성훈의 성화봉송은 단순히 현장에 있던 몇천 명만의 이벤트가 아니라 전 세계 수억 명이 동시에 목격하고 공유한 글로벌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전 세계 10대와 20대들이 이탈리아 올림픽에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성훈의 참여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동계올림픽은 하계올림픽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편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동계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죠. 근데 성훈이라는 K-팝 스타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젊은이들이 올림픽 중계를 찾아보고 경기 일정을 확인하고 선수들을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스포츠 마케팅 관점에서 엄청난 성공 사례예요. 올림픽위원회가 꿈꾸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어서 올림픽의 미래 관객층을 확보하는 것. 성훈 한 명이 그걸 해낸 겁니다. 이탈리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한 거예요. 수백억 원을 들여서 광고 캠페인을 해도 이 정도 효과를 내기 힘들었을 텐데 성훈을 성화봉송 주자로 초대한 것만으로 전 세계적인 화제를 만들어냈으니까요. 한국 입장에서도 이번 사건은 엄청난 홍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성훈이 한국 국기가 새겨진 옷을 입고 성화를 들고 달리는 장면은 그 자체로 강력한 국가 브랜딩이었어요. 전 세계 수억 명이 그 장면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을 떠올리게 됐죠. 이건 정부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국가 홍보 캠페인을 해도 얻기 힘든 효과예요. 게다가 성훈의 스토리 자체가 한국의 이미지를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만들어줬어요. 피겨 선수에서 K-팝 스타로 변신한 다재다능한 청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이뤄낸 도전 정신, 전문성과 열정을 겸비한 인물. 이런 이미지들이 모두 한국이라는 나라와 연결되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성훈을 보면서 한국은 이런 인재들을 배출하는 나라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실제로 성훈의 성화봉송 이후 한국관광청 웹사이트 방문자 수가 급증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서 한국 여행 상품에 대한 문의가 폭주했고 한국어 학습 앱 다운로드 수도 크게 늘어났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성훈이라는 개인의 매력이 한국 전체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된 거죠.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의 실체예요. 소프트 파워는 측정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문화는 가능합니다. 한국 드라마 한 편을 보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 K-팝 그룹의 공연을 보고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하는 사람, 한국 영화를 보고 한국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 이런 개개인의 변화가 모여서 국가 이미지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성운의 사례로 돌아가서 그가 성화봉송을 마친 후 인터뷰에서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이번 경험이 자신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올림픽 무대에 선수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감격스럽다고요. 그리고 자신을 응원해준 전 세계 팬들과 한국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